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 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수출 전문위원 윤동현 이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출의 높은 참여 의지와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계시는 대표님들, 실무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그 수출 절차와 과정과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현재 그 비대면 시대의 해답이라고 표현되는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즉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그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가 되신다면, 즉 온라인 마케팅, 웹 마케팅, 소셜 마케팅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까지 모두 한 번쯤 들어본 디지털 마케팅에 설명하는 용어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온라인 수출의 필수의 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토픽으로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이고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효과라든가 그리고 마케팅의 트렌드 그리고 최근 동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전라북도 산학 기업인 여러분들이 어느 지자체의 기업들보다도 디지털 마케팅의 전략을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 다음 강사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첩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내부의 그 수출 역량을 디지털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많은 풍부한 자료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굳이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세부적으로 깊이 있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디지털 마케팅의 컨셉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 이해를 우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기반으로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여러분의 체험 그리고 판매는 물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디지털 광고와는 조금 다른 혼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채널을 통한 모든 마케팅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과연 디지털 광고는 마케팅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에 언제부터 이게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0년에 PC통신이 처음 등장을 해서 2000년도 초반에 이메일 검색 엔진, 커뮤니티로 소통하는 개념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2010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의 대보급으로 인해서 고객의 성향과 소비 패턴이 점차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신 올해서부터는 이제 또 4차 산업이라고 일컫는 정부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AI라든가 AR이라든가 VR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우리 기업한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잠재 고객에 대한 여러분의 제품을 여러분의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 치면 여러분의 잠재 고객, 잠재 수요가 있는 것들의 발굴을 하는 방법과 정밀한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지털 마케팅의 부분은 이런 점에서 현재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투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메일 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이 적게 드는 아주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제품이 개발이 돼서 어떻게 고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 시장과 타겟 고객에게 도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매체들의 기술 발달로 인한 상호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국내 기업도 많이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챗봇이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간단한 문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거죠. 즉 고객 문의와 불편사항을 AI가 자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굉장히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마케팅 콘텐츠들이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개념은 과거에서 이 마케팅을 했을 때 정량적 효과를 산출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어드민 툴을 통해서 재반 성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부분이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제품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신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뭐고, 또 증강현실이 뭐고, 또 가상현실이 뭐고, 메타버스가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새로운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루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저도 그런 만약에 바이어를 찾는데 바이어 DB 중에서 다시 필터링을 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그 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1, 2차 필터링을 해서 다시 가장 멋진 그 빅데이터 중에서 선정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빅데이터의 용어가 총체적으로 모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AI가 TV에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그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리고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보급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여러분 컴퓨터 안에, 모바일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칭만 잘 하시면 모든 데이터들은, 모든 기능들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특히나 그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VR이라고 그러죠. Virtual Reality라고 합니다. 특정한 환경이라든가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주변 상황이라든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듯한 실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요즘에 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버추얼 공간에서 내가 가입을 하게 되고 가상현실 속에서 바이어 매칭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가상의 현실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화상의 이 주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여전히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글로벌 트렌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챗봇, AI 기능, 또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계산해서 유저가 빠르게 여러분의 그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차별화시키느냐 하는 부분, 또 옴니 채널 마케팅,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옴니라든가 UI 개념은 잠시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설계 내용이라서 여러분들도 용어가 UI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해 폭을 조금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것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방식을 뜻하는 옴니와 유통 경로를 뜻하는 채널의 합성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결합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채널을 넘나들 수 있도록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온라인은 인터넷상의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샵을 운영하는 고객이 실제적으로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의 그 유저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그 한국의 제품을 직접 명동 같은 데 시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제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채널을 넘나드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판매 방식, 마케팅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대한 동향이 어떠한 것인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시장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약 3천억 달러여서 약 8% 신장한 5,26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측을 한답니다. 2050년 정도에는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예측을 해서 여러분 기업들도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것을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마케팅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이 디지털로 이전이 됐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네트워크 행사들이 최근 비대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 활용 활성화 전망도 굉장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B2B, B2C, B2B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B2C는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입니다. 클라이언트입니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즉 B2C는 직접 소비자를 상대한다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B2B는 기업을 상대를 해서 더 많은 세일즈 채널을 확보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객이 직접적으로 인지, 체험, 구매 결정할 수 있는 그 SNS라든가 쇼핑몰 이런 곳에서 직접 채널을 주요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강사분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B2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B2B도 기업의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메일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간략하게 최근에 중국은 채널이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그 기업인들은 중국의 채널이라든가 매체 등 요소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에는 만리 장업 정책, 사실 페이스북을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현지 플랫폼을 활용하시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고, 특히 올해 미국 라스베가스 최대 전자제품 CES도 올해 처음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거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 즉 세계 가전 전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CE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올해에는 개최 5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이건 뭘 입증을 하냐면,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마케팅 전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돼서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를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가상 온라인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적 절감 효과도 상당히 가져오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전시에 참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동 간의 비용, 이동 불필요,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적, 경제적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아마 작년도 코로나 이후에 그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또한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 방식의 활용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제품이 저도 그 화상회의를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로컬 바이어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대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풍속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디지털 마케팅에 통해서 해외 진출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활용과 관련된 특징, 환경, 문화적인 요소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 시장이 무엇이 맞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인터넷 정책이라든가 활용되는 마케팅 채널이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고 이 디지털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려면 그 나라의 인터넷 사용 환경, 즉 인터넷 보급률이라든가 모바일 사용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또 하나 또 국가 정책입니다. 특정 플랫폼이라든가 사이트 방지 정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널, 매체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사용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현지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을 바라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 마케팅 전략상에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내부적으로 툴이 필요하고 어떠한 계획서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